가난은 정신병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 박세니 님이 가난은 정신병이다 라는 말을 하셨을 때 상당히 끄덕였습니다. 재산이 중심이 된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가난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공감했습니다. 이렇게 기회의 문턱이 낮아진 세상에서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나라탓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잘못된 신념들을 합리화하면서 자의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할 생각과 구체적인 노력은 없는데 불만만 많고 남 탓, 나라 탓만 하는 건 정신병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이다. 이 문장에 발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의식마저 가난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스스로 가난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돈 벌기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체면을 걸고 내 말이 맞다고 열심히 자의식을 설득하고 신념화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돈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부터 바꿨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도 이전과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데 고마운 줄을 모르니?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니? 돈 없어서 못한다. 비싸서 못 먹는다. 우리 형편은 어렵다. 제가 이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네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돈이 드는 거면 지레 우리 부모님은 허락을 안 해주실 거다. 당연히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라온 것 같습니다. 아직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아이들에게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어른들로부터 부정적인 암시를 계속 받게 된다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까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서 정말 돈 버는 것이 어려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조차 못하며 성장한다면 돈을 잃어보지 않고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푼도 잃어본 적 없는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저의 지인은 월급이 들어오면 항상 은행에만 예금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협동조합에 넣는 건 어떻겠냐고 권유해도 어떻게 믿냐고 망하면 어쩌냐며 메이저 은행에만 저축을 합니다.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적금을 이율이 조금 높다고 해서 다른 금융권으로 옮기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듯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안전만 추구한다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월급을 받은 돈을 잃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은 것을 잃고 있어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니 소비자들은 언제나 가난합니다. 세일을 해서 싸게 샀다고 먹고 싶은 거 꾹 참고 집밥 먹으며 외식비 아꼈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할인가 기획으로 많은 판매를 일으키는 사람이 부자이고 외식 대신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밀키트를 만든 사람이 부자가 되었죠. 돈이 없는 노년이 두려워서 못 쓰고 모으고 모아도 안 모이는 돈을 원망하지 말고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찾아보고 공부하고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학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고 자본 미천이 없어서 안 된다고 또 열심히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 답답한 결심하셨다면 돈 버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로 한 번 더 시도하신다면 가장 처음 무의식부터 바꾸세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경제적 자유를 얻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의심 없이 들으세요. 마치 자기 자신의 성공 스토리인 것처럼. 최근에 읽은 역행자라는 책에서 저자는 가장 먼저 자의식 해체를 강조합니다. 책의 내용을 얘기하자면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돈 버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은 대부분 자의식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죠. 열등감이 발동되었을 때 스스로의 못남을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고 건강한 게 최고지. 현재 이런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자의식부터 해체하고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를 그 방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제 얘기도 조금 해보자면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고 먹고 살 정도의 월급은 나오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재정적으로는 현실적인 계산이 안 나와요. 한계가 있어요. 뭐하러 힘들게 해외여행 가냐? 집에서 편하게 TV로 보는 게 훨씬 좋지. 저렇게 으리으리한 집은 다음 생에서나 살아야지.
이렇게 정신승리하면서 살아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나도 뭐 배우고 싶어. 나도 내 방 갖고 싶어. 나도 친구들처럼 해외여행 가고 싶어. 라는 요구를 할 때 우리 집은 그럴 돈이 없어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보이실 건가요? 아니면 네가 무슨 갑부집 애인 줄 아냐? 자, 이렇게 버럭 화를 내실 건가요? 많이 벌고 많이 쓰세요. 그리고 계속 투자하세요. 평범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조금만 찾아보세요. 많습니다. 다 사기꾼은 아닐 거잖아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들이 많아요. 제발 진득하니 엉덩이 박아 넣으시고 집중해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하세요. 의심은 일단 내려놓으시고요. 사실 이 정도의 노력과 근면은 기본으로 필요하죠. 죄송하지만 이것도 안 되면 안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 여전히 자기 합리화. 쇼핑몰은 이제 레드오션이야. 주식은 개미 무덤이야. 코인은 폐가망신이야. 부동산은 이제 완전 끝났어. 이런 댓글 찾아보지 마세요. 진짜 가난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의심이 많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잘 못 다뤘어요. 의심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물건도 잘 안 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어요. 의심도 많고 하다 망해서 쪽팔릴까봐. 계산해 보니까 망해도 아주 크게 손해보는 건 없겠더라고요. 비싼 월세를 낼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항상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너무 신기하고 새로운 세상이 너무 재밌어서 구조를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신나더라고요. 자기 강의하려고 그런다, 프로그램 결제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 어떻게 해오고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기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상승 중이고 계속 배우며 시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훨씬 편하고 적은 시간 일하고 있어요. 전자책은 불편해서 책은 꼭 책장 넘기며 읽어야 하고 유튜브 시청한 지도 아직 1년이 안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신사임당 얘기를 할 때에도 무슨 신사임당 흉내내는 개그맨이라고 생각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를 추구하는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배워가고 트렌드에 민감해지는 제 자신이 놀라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세대 차이가 좁혀지는 것 같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고 이전보다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업무적으로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이룬 것 정도는 금방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것들, 현재 배우고 있는 것들, 점점 나아지는 성장 과정을 기록 영상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여기 더 얘기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은 영상이 10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어붙여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것들을 들어봤는데 제 목소리 듣기가 너무너무 오글오글거려서 바로 삭제하고 싶더라고요. 혹시 누군가 이 유튜브 목소리만 듣고 혹시 너야? 라고 묻는다면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렇겠죠? 최소 3일에 한 편씩 10편을 찍는 게 목표인데 이것만 해도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10편 다 찍고 나면 비교할 수 있을 테니까 그때가 기대가 됩니다. 영상 편집도 할 줄 모르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늘 한다 하면서 못하던 유튜브인데 이렇게 거지같이 시작해도 시작이라도 했으니 제게는 대단한 거죠. 언젠가 해야지 그 언젠가라고 말하면서 평생 계획만 세우다가 마음의 짐으로만 끝날 뻔했죠. 시작했으니 열심히 하던가 아예 다 계정 다 삭제하던가 all or nothing입니다. 그래도 시작했다고 어떤 컨텐츠를 구성을 할까 틈틈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에 누워서 돈 버는 방법은 없지만 집에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할 거고요. 제가 배우고 알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관련된 도서들을 요약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한 권 다 읽기가 힘드니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요약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구매대행 사업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자신있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원제 모집 다단계 그런 거 아니고요.
엄청난 극소수만 아는 비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흔한 정보 중 하나이고 너무 흔해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진입은 쉽지만 무조건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많은 학습적인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삼아봤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